안녕하세요. 홍양표 박사입니다. 읽는 사고력.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많은 아이들이 책은 정말 잘 읽잖아요. 여러분 아이 중에서 책 안 읽는 애 몇 명이나 되겠어요. 우리 애는요, 어려서부터 아예 책을 안 읽어. 이런 애들은 찾아보기 힘들죠. 그런데 책을 잘 읽으려면 첫 번째, 선호도가 있어야 돼요. 선호도가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간에 다친 애를 열어라 기억하십니까? 거기서 아이가 엄마 뭐해? 라고 말했을 때 순간 엄마가 저리 가! 라고 말했을 때는 그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뇌에서 완전히 닫혀서 화장품 가게만 가면 엄마 나가자 때를 쓴다고 그랬죠. 책에 대한 선호도가 만들어졌을 때, 뇌가 열렸을 때 그 안에다 책에 대한 선호도를 넣어야 되는데 엄마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? 책장에다 전집을 갖다 꽂는 거예요. 그래서 웬만한 집에 가보면 벽면이 거의 도서관 수준입니다. 이런 아이가 책 잘 읽는 애는 없어요. 본인이 읽어서 하나하나 싸서 도서관처럼 되는 아이와 전집으로 짝짝짝 사다 꽂아놓는 집은 확연히 다릅니다. 눈으로 보고 질려요. 너무나 책이 많으니까 대충 읽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첫 번째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 한 권만 꽂아놓고 다 치워버리세요. 물론 보기야 싫죠. 책꽂이에 책이 하나니 얼마나 보기 싫어요. 얘는요, 엄마가 책 읽어줄게 맨날 그 책 빼와요. 그 책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. 그런데 읽으려니까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. 엄마가 책 읽어줄게 그랬더니 어제 읽어준 책을 또 빼와요. 그 다음날 또 엄마가 책 읽어줄게 그 책을 또 빼와요. 엄마가 책 읽어주니까 자꾸 질문해요. 엄마 화가 나잖아요. 너 죽을래? 진도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러시잖아요. 아이는요, 똑같은 책을 10번 읽어줘도 내용이 계속 달라져요.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그 다음 관심 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관심 갖는 책을 또 어머니가 재밌게 읽어서 와, 책이 너무 재밌는 거구나, 이런 걸 넣어줘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책에 대한 선호도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. 두 번째는 그 선호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보다는 책 하나를 또 읽고 괜찮다는 거예요. 어떤 엄마는 이런 얘기하죠. 우리 아이가요, 너무 공룡책만 좋아해요. 괜찮아요. 거기서부터 확산돼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공룡에 있는 거를 강제로 다른 일반 위인전으로 옮긴다? 그럼 아이는 책을 안 읽죠. 그래서 첫 번째는 철저하게 아이가 책에 대한 선호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. 물론 늘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찍혀서 집에서는 항상 책 읽는 거구나, 이게 집안 분위기예요. 그럼 어머니는 핸드폰이 정말 난 해야 돼. 근데 책 읽는 애를 만들어주고 싶어. 그러면 옛날 영화에 두꺼운 책 가운데 파서 그 안에다 권총 집어넣는 거 봤죠? 두꺼운 책에다 가운데를 파서 핸드폰을 넣고 하세요. 그러면 엄마가 핸드폰 할 때 책 넘기는 것처럼 하면 아이는 볼 때 뭐 봐요? 아, 우리 엄마는 맨날 책 보는구나. 이렇게라도 하셔야 된다니까요. 그래야 아이가 아, 우리 엄마는 맨날 책 보니까 나도 봐야지. 벌써 시각 유연이 만들어지잖아요. 그리고 나서 선호도를 만들어야죠. 엄마는 하루 종일 핸드폰 쥐고 있으면서 너 말 잘 들으면 핸드폰 30분 하게 할 거야? 마치 내가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걸 큰 권력이나 권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이한테 행사하면은 저 핸드폰만 가지면 나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엄마가 책을 읽고 있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죠. 애가 부르면 잠깐 엄마 책 읽는 중이니까 이거 마저 읽고 얘기해 줄게 하고 핸드폰 만져 하라는 거죠. 그럼 아이가 책을 끝까지 읽는 거구나. 세 번째, 그러면 아이가 한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? 그때부터 해야 돼요. 한글을 모르는 애들은요, 엄마하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따라 읽게 해요. 그래서 아이들은 통글을 아는데 낱글을 몰라요. 무슨 말이냐고요? 대한민국은 읽어요. 근데 한자는 못 읽어요. 민자는 못 읽어요. 애들은 글자를 그림으로 익힙니다.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엄마와 한 글자씩 따라가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 읽히는 거예요. 모든 언어는 들으면 말하고 읽으면 쓴다예요.
들어야 말을 해요. 애들이 어렸을 적에 막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, 아빠 말을 하잖아요. 들으면 말해요. 그래서 철저하게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, 그 다음에 읽히는 거예요. 모를 때부터 한 글자씩 따라 읽히면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. 길거리 다니면 간판 따라 읽히세요. 특히 중요한 거는요, 될 수 있으면 검정색 글자를 읽히지 마시고 파스텔톤 글자를 읽히세요. 왜 그런 줄 아십니까? 파스텔톤 보면요, 마음이 편안하게 운해가 열려요. 근데 검정 글자는요, 될 수 있으면 읽히는 거 아니에요. 왜? 뇌가 경직이 돼요. 여러분, 검정색 옷은요, 누가 입나 한번 보세요. 검정색 옷 입는 사람 보세요. 판사, 검사, 변호사. 왜요? 경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쵸? 경건해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목사님들 경건해야 되잖아요. 신부님들 경건해야 되잖아요. 상대가 긴장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조폭 보세요. 상대 긴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검정 옷 다 입죠. 조폭이 이런 옷 입는 거 봤어요? 검정 글자는 뇌가 경직된다고요. 간판 전부 파스텔톤이잖아요. 얼마나 좋아요. 그리고 글자를 색연필로 쓰게 하세요. 얼마나 좋습니까? 색연필을 왜 안 쓰냐고요. 왜 연필을 써야 되냐고요. 색연필을 쓰면 안 돼요? 아니잖아요. 근데 그동안 생각해봐요. 왜 색연필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을까? 한번 생각해봐요. 다른 거는 다 색연필로 칠하다가 글씨는 연필로 써. 왜 연필로만 써야 되죠? 아니잖아요. 색연필로 써서 파스텔톤의 글자를 읽히세요.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똑같은 거를 읽었는데 글쓴이가 정확히 원하는 답을 딱 찍어서 100점 맞는 애가 있고, 어떻게 읽었냐에 따라서 그 감성적으로 그대로 읽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, 엄마 다 읽었어. 어땠어? 재밌었어? 재미없었어? 딱 두 가지로 말하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아이는 어떤 아이로 읽는 뇌를 만들어주고 계셨나요? 가장 안 좋은 버릇은 책을 읽은 다음에 읽은 내용 말해봐.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? 읽은 내용 말해봐는 절대 하지 마세요.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녀왔을 때 물어봅니다. 너 오늘 재밌었니? 얘가 갑자기 뇌가 멘붕이 와요. 조그맣간 재밌었고, 그 다음에 친구하고 싸웠고, 그 다음에 재밌었고, 재미없었고, 뭘 말하라는 거예요? 그래서 머리 좋은 애는 이렇게 말합니다. 몰라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책을 읽었어요. 읽은 내용 말해봐. 아이지 얘는 논리적인 게 없는데 읽은 내용 말해봐. 1학년도 일기 쓰면요, 오늘 놀이터에서 놀았다, 참 재밌었다,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. 재밌다, 재미없다예요. 그 나머지는 이 아이가 안에 저장해서 놔두세요. 그 대신 선호도와 함께 만들어준다면 이 아이는 평생 가면서 책 읽는 뇌가 만들어져서 정말 어머니가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중요한 거 들었죠? 오늘은 읽는 사고력, 읽는 뇌 만들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여러분, 그동안 나는 내가 정말 잘못했었구나, 아니면 나도 새로운 방법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나 에피소드, 그리고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이 홍 박사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